아니, 이게 지금 프리미엄 패밀리보다 200만원 더 비싼 트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구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현대 2019년형 소나타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 트림입니다. 2346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솔린임에도 불구하고 ISG 공회전 제한 장치가 들어가 있는 게 놀랍습니다. 하긴 아무리 가솔린 엔진이 조용하고 소음 진동이 적다고 해도 정차 시엔 핸들이나 시트로 진동이 올라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럴 때 ISG 기능이 있다면 정차 시에 시동을 꺼주니까 소음 진동에 시달릴 필요가 없죠. 정차 시에는 전기차급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시동 꺼놓는 기술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시동 꺼질 당시 엔진 피스톤 위치와 잦은 시동으로 무리가 가지 않는 AGM 배터리가 장착되어야 하기 때문에 꽤나 비싼 기술입니다. 요즘 현대차 추세가 전방 충돌 보조와 차로 이탈 보조 정도는 기본 트림부터 장착이 되더라고요. 카메라 모듈 하나로 여러 가지를 해냅니다. 전방 충돌 보조도 그렇지만 차로 이탈 보조가 운전 시에 꽤 좋은 옵션인데요. 완만한 코너 주행 시 차가 알아서 핸들을 살살 틀어주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잠시 두 손을 핸들에서 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전방 차량 출발 알림의 경우 이전에는 반드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만 작동되었는데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이 오토 홀드로 정차할 경우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알아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신호 정차 시에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 놓쳐서 뒷차한테 빵빵 당할 일은 없겠죠. 전자식 변속 버튼은 센터 콘솔의 공간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매우 반길만한 옵션입니다. 더 이상 기어봉이 쑥 하고 튀어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말 좋죠. 처음엔 기어 변속이 좀 어색할지 몰라도 몇 번 쓰다 보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거기에 전자식 변속 버튼이 되어야만 가능한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런 건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열선 기능이 추가됩니다. 열선 핸들만큼 열선 시트도 필수적인 기능이죠. 겨울에 운전해보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난방을 세게 틀어도 엔진이 열받지 않는 이상 따뜻한 바람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럴 때 열선 시트가 톡톡히 역할을 해줍니다. 현대기아차 열선 시트가 생각보다 엄청 뜨끈한 편이라 몸을 지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꽤 마음에 드실 거예요. 2열로 공기를 직접 보내주는 에어벤트는 패밀리카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필수 옵션입니다. 이게 왜 있어야 하냐면 여름이나 겨울에 4인 가족이 차량에 탑승했을 경우 2열 에어벤트가 없다면 1열이야 송풍구가 많아서 금방 온도가 안정화되지만 뒷좌석의 경우 바람이 바로 오지 않기 때문에 1열보다 늦게 온도가 맞춰집니다. 거기다 1열에만 계속 온도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차량 내부의 공기는 균일하게 맞춰지지 않아요. 하지만 2열 에어벤트가 있다면 이런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굳이 이 차량이 아니더라도 뒷좌석에 아이나 어른을 태우는 분들은 꼭 이 옵션을 확인해보세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역시 써본 사람들은 다음 차 구매 시 필수 옵션으로 꼽는 기능인데요. 신호가 많아서 정차를 반복하는 시내 운전의 경우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으면 매우 편합니다. 스포츠 모델도 아닌데 패들 시프트를 기본으로 넣어준 건 아마 전자식 변속 버튼 때문일 겁니다. 뭐 그래도 일단 들어가 있으니까 좋죠. 스마트 트림 단점입니다. DM8 소나타의 특장점인 LED 주간 주행등이 빠져 있습니다. 이거 약간 매기 수염 같은 LED 주간 주행등 말하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 트림은 일반 전구 타입의 주간 주행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램프부터 본넷까지 이어지는 LED 주간 주행등의 간지는 스마트 트림에선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계기판 역시 모노 LCD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풀 LCD 계기판까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도 최소 컬러 액정은 넣어줘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 일반 흑백 액정이나 컬러 액정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일단 보여지는 정보량이 있어서 흑백 액정은 좀 빈약한 부분이 있고요. 프레임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좀 난잡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가 매일매일 보는 게 계기판인데 그게 멋이 없으면 차에 정도 안 가잖아요. 에어컨이 오토가 무슨 필요가 있어 하시겠지만 댁에서 쓰시는 에어컨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토 에어컨이 아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서 쓰는 에어컨도 전부 오토 에어컨입니다. 집은 그나마 낫지 차의 경우 운전하랴 온도 조절하랴 하면 은근 정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는 더 하실 거예요. 매뉴얼 에어컨이 몹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토 에어컨에 비하면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차 가격에 스마트키까지 바라는 건 무리였을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혼자 타고 다니시는 분들에겐 폴딩키나 스마트키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편의성 면에선 스마트키가 편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가방에 넣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폴딩 키는 일일이 꺼내서 문 열어주고 꽂아서 시동 걸어주고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스마트 키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스티어링 휠의 경우 가죽이 아닌 일반 우레탄 재질이기 때문에 손으로 잡았을 때 이거 아주 미끌거리고 촉감도 완전 별로입니다. 애들 장난감 자동차 핸들이 오히려 더 재질이 좋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센터 페시아에 LCD가 아닌 그냥 깡통 택시에나 달려있을 법한 일반 모노 액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고에서 보시는 그 멋진 센터 페시아는 스마트 트림에선 아예 만나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2,592만원이고요. 스마트 대비 246만원 올랐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의 경우 광량도 광량이지만 시인성에서 확실히 뛰어납니다. 빛이 명확하게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멀리까지도 밝고요. 색 온도도 프로젝션 같은 노란빛이 아닌 하얀빛이기 때문에 LED DRL과 컬러가 맞아서 이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밤눈이 좀 어둡다 싶으신 분들은 안전 측면에서도 LED 헤드램프를 다시는 게 좋아요. 참고로 MFR 타입은 요즘 나오는 신형 코란도나 아이오닉 페이스리프트 같은 모델의 LED 헤드램프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마트에서 완전 별로였던 주간 주행등이 본넷을 가로지르는 LED 주간 주행등으로 변경됩니다. 이번 디자인 변신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가죽 스티어링의 경우 열선 기능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겨울철 운전 시 열선 핸들만큼 소중한 옵션이 없죠. 특히 추운 겨울에 수족냉증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가죽 열선 핸들이 정말 감사할 겁니다. 운전석 시트는 전동식으로 변경되면서 럼버 서포트 기능도 추가됩니다. 운전석 전동 허리 지지대의 경우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 허리가 아프냐 안 아프냐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옵션인데요. 특히 허리 지지대의 깊이를 조절 가능해야 개개인에 맞는 허리 받침 정도를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옵션은 시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스마트 키의 경우 여성분들에게 특히나 편리한 옵션인데요. 여성분들의 경우 자동차 키를 주머니보단 가방에 넣고 다니시는 편이잖아요. 일반 폴딩 타입 키라면 차문을 열 때마다 일일이 가방에서 꺼내고 문 열고 시동 걸고 가방에 넣고 하는 동작이 추가될 텐데 스마트 키라면 그냥 가방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차 문도 바로 열고 시동도 바로 걸면 되니까 편합니다. 스마트 트렁크의 경우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을 말하는 건데요. 마트에서 두 손 가득 장을 보았을 때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어주니까 매우 유용한 옵션이겠죠. 일반 수동 타입 룸미러가 전자식 룸미러로 변경됩니다. 이제 뒷차가 아무리 하이빔 쏘고 다닌다고 해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룸미러가 알아서 광량을 조절해주니까요. 거기에 전자식 룸미러가 되면서 하이패스도 같이 적용됩니다. 요즘 하이패스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역시 순정만한 하이패스가 없거든요. 보기에도 깔끔하고 배터리를 갈거나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적용됩니다. 요즘 후방 카메라 없는 차가 없죠. 후방 카메라의 경우 차량 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을 꺾는 대로 주차 라인이 이동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믿을만한가 싶었는데 좀 타다 보니까 정말 꺾이는 위치 그대로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되면 가장 좋은 점은 일단 깡통스러운 인테리어 디자인이 좀 하이테크해진다는 겁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차량 내부가 너무 없어 보여요. 거기에 스마트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적용되면 기본적으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작동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가 작동된다는 겁니다. 무선으로는 안 되긴 하지만 스마트폰 충전한다 생각하시고 연결하면 바로 작동되니까 내비 살 필요가 없겠죠. 프리미엄 단점입니다. 차값이 246만원이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LED 헤드램프만 좀 넣어주고 실제 운전 시 꼭 필요한 내부 편의사항은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석 시트에 전동 기능 좀 넣을 거면 차라리 통풍도 좀 같이 넣어주지 왜 그런 건 안 넣어줬을까요? 또한 패밀리카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에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 겨울에 뒷좌석은 아마 엄청 추울 거예요. 마지막으로 스마트에서 욕했던 매뉴얼 에어컨 아직도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차를 받아서 안에 들어가 보면 매뉴얼 에어컨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흑백 계기판 액정 때문에 스마트 트림과는 크게 차이가 날 게 없습니다. 그냥 겉만 좀 번지르르하지 안은 아직 여전히 깡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미엄 패밀리 트림입니다. 2,798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206만원 올랐습니다. 일단 초록색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은 프리미엄 밀레니얼엔 없는 옵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전기술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추가됩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옵션인데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이나 비 오는 날 심지어 주차장에서 후방으로 출차 시에 근접해오는 다른 차량까지 감지하고 경고를 알려줍니다. 이것 하나만 있어도 차선 변경하는데 사각지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하는 피로도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후방 충돌 방지 보조의 경우 후진할 때 작동하는 기능인데요. 특히 전면 주차된 차를 후진으로 출차할 경우 후측방에서 차가 온다면 후방 카메라나 후방 시야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후측방 충돌 센서를 이용해서 다가오는 차를 알려주는 기능인데요. 계기판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도 알려주고 소리로도 알려주기 때문에 꽤 믿음이 가는 옵션입니다. 안전 하차 보조의 경우 아이들이 뒤에서 오는 차를 생각 안 하고 무작정 문을 여는 경우를 방지하는 기능인데요. 이건 최소 후측방 경고 장치가 들어가 있는 차는 기본적으로 적용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아이들이 문 열다가 다칠 경우는 없겠죠. 통풍 시트의 경우 여름에 필수인 옵션인데요.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동승자보다 운전으로 인해서 체온이 1도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에어컨만으로는 체온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요.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함에서 확실히 유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 초봄부터 늦가을까지 통풍 시트 쓰는데요. 시원한 것도 있지만 쾌적해서 좋습니다. 2열 센터 암레스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뒷좌석의 편의성은 달라집니다. 일단 센터 암레스트가 있으면 몸을 기댈 수가 있으니까 장거리 탑승 시 편하고요. 또한 컵홀더가 있으니까 뒷좌석에서 분유를 타거나 아이 음료수를 먹이는 아이 엄마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옵션입니다. 전방 주차 센서의 경우 첫 차로 소나타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겐 꼭 필요한 옵션인데요. 괜히 돈 아끼겠다고 전방 주차 센서 안 넣었다가 앞범퍼라도 긁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 더 나가겠죠? 전방 센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차폭에 대한 완벽한 감이 없을 경우 전방 주차 센서만으로도 좁은 골목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2열 수동 선커트는 2열에 아이들을 태우는 분들에게는 매우 활용도가 높은 옵션인데요. 특히 가을이나 겨울에 해가 길게 들어오는 경우 아이들이 자다가 햇빛이 길게 들어오기 때문에 잠에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2열 수동 선커튼만 있으면 차양막으로 햇빛을 가려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거 싸제로 달라면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연예인 차처럼 막 커튼을 치자니까 좀 거추장스럽죠. 역시 순정이 가장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전동식 뒷면 유리 커튼의 경우 뒤에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는 여름에 매우 유용한 옵션인데요. 특히 요즘 차들이 쿠페형 스타일로 변하면서 뒷유리가 아무래도 좀 넓어지는 추세죠. 그래서인지 뒷유리로 햇빛이 강하게 들어오면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뒷좌석은 금방 더워지더라고요. 그럴 때 뒷면 유리를 커튼으로 치면 직사로 들어오는 해를 막아주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아니, 많이 낫습니다. 보통은 그랜저급이나 돼야 달아주는 옵션인데 소나타에서 만나니까 좀 신기하네요.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오토 에어컨만 되는 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이 따로 온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수석 사람을 위해서 온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수석 사람이 좀 더워 하면 그럼 온도 내려 하면 되고, 좀 추워 그러면 그럼 온도 올려 하면 됩니다. 양쪽으로 서로 다른 온도의 바람이 나오니까 각자 쾌적하게 다닐 수 있겠죠. 후석 승객 알림 기능의 경우 뒷좌석에 사람이나 동물을 놓고 차문을 잠글 경우에 클락션으로 경고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여름에 차 안에서 열서로 소중한 생명이 다치는 일은 이제 없겠죠. 프리미엄 패밀리 단점입니다. 프리미엄에서 패밀리와 관련된 점을 중점적으로 챙긴 트림이랑은 전 알겠어요. 그렇다면 가족이 같이 운전하는 차에 반드시 필요한 메모리 시트는 왜 뺐을까요? 이미 운전석은 전동 시트인데도 이 기능을 안 넣어준 건 좀 아쉽습니다. 거기에 아직도 내비게이션은 미러링으로만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오디오이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입니다. 2,994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402만원 올랐고 패밀리 대비 196만원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초록색 옵션들은 프리미엄 밀레니얼에만 들어가는 옵션들입니다. 계기판이 풀 LCD 계기판으로 바뀝니다. 그랜저도 팰리세이드도 풀 LCD 계기판이 아닌데 이번에 소나타가 제대로 하극상 해버렸죠. 내장 재질이 인조 가죽으로 감싸지면서 내부 인테리어 고급감이 한껏 올라갑니다. 시트 역시 천연 시트로 변경되고 제가 아쉬워했던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역시 같이 적용됩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의 경우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유용하게 쓰이는 옵션인데요. 버튼 하나로 운전석 포지션뿐만 아니라 사이드미러의 각도까지 조절되니까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현대에서 제대로 밀어주고 있는 현대 디지털키는 스마트폰이 스마트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의 NFC 기능으로 차문을 열고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에 스마트폰을 올리면 시동까지 걸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차키를 챙기는 시대는 끝이 오고 있다고 보면 되죠. 레인 센서는 앞유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이나 눈을 카메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와이퍼가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강우량을 파악해서 와이퍼 속도까지 조절하는데요. 오토라이트 센서와 레인 센서만 있다면 차선 변경할 때 빼고는 핸들 뒤에 있는 봉을 건들 일이 없습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트림 단점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프리미엄 패밀리보다 200만원 더 비싼 트림이 맞나요? 알짜배기 옵션 다 빼놓고 세상에 죄 쓸모없는 것만 이것저것 모아놔서 겉멋만 잔뜩 뿌린 완전 허세 트림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라리 프리미엄 패밀리의 옵션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이 정도 가격이 됐으면 이해는 하겠는데 프리미엄 밀레니얼은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도 아직 빠져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돈 주고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스퍼레이션입니다. 3,289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밀레니얼 대비 295만원 올랐습니다. 밀레니얼에서 아쉬웠던 패밀리 옵션들이 싹 다 들어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전방의 레이더 센서를 사용해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인데요. 전방 차량이 지나간 자리를 내가 몇 초 후에 지나갈까 이런 식으로 거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차 속도가 빨라지면 점점 멀어지고요. 속도가 느려지면 점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옵션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써본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이게 얼마나 편한 기능인지. 특히 고속도로에서 밀릴 때 정말 편한데요. 차가 알아서 가다서더라 하니까 운전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차가 껴드나 안 껴드나 그것만 보시면 돼요. 차를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런데 이 옵션은 써본 사람들은 모두 극찬을 하고 안 써본 사람들만 못 믿겠다고 하는 옵션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넣어야겠죠. 이건 넣을 수 있으면 무조건 넣는 게 맞아요. 나는 고속도로 안 가. 나는 밀리는 길 안 다녀. 이런 식으로 자기 체면 걸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 그런 길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경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내비게이션, 차로 유지 보조 조합으로 활성화되는 능동 주행 보조 기능인데요.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일반 국도와 다르게 HDA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HDA가 작동하게 되면 현재 주행하는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를 인지하게 되는데요. 110km 속도 제한인 도로에서 140, 150, 160으로 크루즈 컨트롤 세팅한다고 해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오는 순간 그 속도에 맞게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입니다. 110km 단속 구간이면 109km, 100km 단속 구간이면 99km 이런 식으로 속도를 내려요. 뿐만 아니라 구간 단속 카메라 역시 인지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과속 다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차가 운전 잘하나 못하나 그것만 감시하시면 돼요. 풀 LED 헤드램프가 한 번 더 나오네요. 그런데 사실 이게 진정한 소나타 디자인의 정점인 4구짜리 프로젝션 타입 LED 헤드램프입니다. 이거는 인스퍼레이션에서밖에 달 수가 없어요. 가죽 시트가 나파 가죽으로 바뀌는데 나파 가죽이 확실히 가죽 질감에서 좋긴 하더라고요. 일반 천연 가죽 시트보다 훨씬 좋고요. 내장 재질에 중점을 두시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의 경우 조수석의 시트를 운전자가 쉽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동승자가 잠들었을 경우 워크인 스위치로 시트 포지션을 조정할 때 유용하기도 하지만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도 조수석을 앞으로 쫙 당겨줄 때 좋겠죠. 이거는 사장님 자리 만들기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의 경우 넥소 이후로 소나타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에도 없던 기능인데 이번에 현대가 소나타에 완전 몰빵해줬습니다. 좁은 공간에 주차해놓은 차를 꺼낼 때 운전자가 비집고 들어갈 필요 없이 스마트 키에 있는 버튼으로 차를 앞뒤로 뺄 수 있습니다. 오직 앞뒤로밖에 움직일 수 없긴 하지만 뭐 그것만 해도 충분하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의 경우 기존 현대 기아에서 쓰던 8인치 내비게이션에 비해 좌우로 많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넓어진 것 뿐만 아니라 화면을 3분할로 나뉘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이제까진 크렐이니 액튠이니 JBL이니 하면서 정품 오디오 대비 아주 조금 좋아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오디오를 몇십만 원이나 주고 팔았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보스 오디오를 넣어주면서 스피커 개수도 기존 6개에서 12개로 확 늘려줍니다. 거기에 앰프까지 넣어줘요. 저는 솔직히 자동차 오디오는 보스가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블루링크의 경우 5년 무료 이용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미리 차량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꿀 기능은 차량에 미리 목적지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게 얼마나 편하냐면 옛날 같으면 차에 타서 내비 켜고 목적지 입력하고 맞나 안 맞나 확인한 다음 목적지 설정하고 그리고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블루링크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미리 검색한 위치를 차에다 보내놓고 나중에 차를 타면 바로 목적지가 뜹니다. 설정 버튼 누르고 바로 출발하시면 돼요. 편하죠? 인스퍼레이션쯤 왔으면 완전 프로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안타깝게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빌트인 캠 블랙박스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 비싸서 뺀 건가 싶었는데 34만원 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왜 굳이 옵션으로 빼놨을까요? 현대 관계자 여러분, 인스퍼레이션은 인스퍼레이션답게 웬만한 옵션은 다 그냥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옵션으로 빼놓은 건 그래 거기까진 이해합니다. 그런데 HUD를 옵션으로 빼놓은 건 이건 좀 용서가 안 됩니다. 이왕 인스퍼레이션 만들어주는 거 HUD까지는 좀 기본으로 넣어주지 이걸 왜 굳이 빼놨을까요?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